안녕하십니까. 초밥쌤 김문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 모집 2026년 7월에 실시하는 전기 모집에 있어서의 변화되는 대학들의 전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어머님들 요약만 제가 해서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먼저 서울시립대학입니다. 이 서울시립대가 12특 전형을 내년 7월 지원부터 실시하겠다 해서 서류 100%입니다. 그래서 시립대는 왜 안 해주냐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마 내년에는 12특 전형을 서류로서 뽑아주기 때문에 상위 15%,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많이 보면 학교 내에서 상위 20%까지도 12특 아이들은 지원해 볼 만한 대학이 아닐까. 그래서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뭐 경희대나 경희대급 정도, 경희대 중앙대 정도 넣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자기와 전공이 맞는 곳을 선택해서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도시행정, 저는 이제 꼽는 게 도시행정인데 만약에 이 시립대를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취업까지 고려한다면 도시행정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 출신들이 그 서울시청 이런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시립대가 들어왔을 때 바로 생각나는 과가 도시행정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다른 해외 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면 자녀가 공무원으로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부산대학교인데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필이 아닌 내년에는 이제 면접으로 인문과 자연이 전체 다 면접 100%, 예술 계열은 이제 면접이 50%에 실기 50%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점차적으로 이제 재국민 전형이 폐지되는 지방 국립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대학교가 2028학년부터, 그러니까 내후년 이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연구를 부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이제 내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실시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아주대학교인데요.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특례를 갖다 뽑을 때 예전에는 단과대학별로 이제 모집 전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까지가 이제 단과대학별 모집 전형이 끝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인문 자연 계열별로 계열별 모집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참고할 만한 게 뭐냐면 이제 약학과 약대 지원하시는 우리 그 재외국민 특례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도 약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를 선발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은 이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좀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이제 제가 살펴볼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우리가 많이 재국민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데가 이제 언더우드 계열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올해까지는 2025학년도까지는 3명, 1명, 3명, 2명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총 그 9명을 그 학과별로 해가지고 UD 그다음에 하스, ISE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줬었는데 이거를 2026학년도부터는 8명이 아니라 9명이죠. 이 9명을 고정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올해 바뀐 게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서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뽑아놨다가 다시 또 학과별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매년 아이들을 뽑았을 때 그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제 한양대학교인데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최근 그 5, 6년 동안에 많은 대학들 중에서도 이 스포츠 매니지먼트와 관련되는 스포츠와 관련되는 스포츠 학과들이 있죠.
이런 학과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또 이런 대학들은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도 그 토플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아이들은 토익 시험 가지고도 붙어서 합격을 한 시특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와 관련되는 전공을 올해부터 이제 신입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생겨지는 스포츠 사이언스라든가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런 과들도 아마 대학들에서 충분히 많이 저는 이 과가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과들이 이제 지금 그 직업군으로 보게 되면 전문적인 선수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또 이런 그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도 이런 과들을 신설학과로서 개설을 하고 또 학생들도 모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양대에서 올해 뽑았던 스포츠 사이언스 요과라든가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거와 관련되어지는 학과로 학과들이 많이 생겨나고 학생들도 많이 또 응시를 해서 합격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로 이제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 모집에서 이제는 계열별 모집으로 선발이 변경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재작년 뭐 계속 그 온라인상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프라인으로 간담회든 설명회든 이런 걸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대학들 중에 가장 그 수치화된 자료를 좋아하는 대학이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정량평가 중심의 대학으로서 학력, 즉 표준학력 인증시험. 그러면 표준학력이라는 건 뭐예요? SAT라든가 AP라든가 IB라든가 A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학생들을 좋아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5학년도, 올해, 그러니까 2026학년도죠. 내년에 대학을 가는 올 7월에 했던 학생들의 그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어, 좀 이전과는 다른 차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향후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준비할 게 고려대학교에서 내년부터 뭘 하냐면 다문화 전형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지역에 우리 교민들 가운데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질 전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걸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